안녕하십니까. 최태원 SK 회장, 하군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계의 이혼 재판, 이 재판이 어떻게 될까? 이게 법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나 정치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 법률 TV다 보니까 상세하게 대법원 현재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정점이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리가요. 심리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법원이 간 지가 1년 2개월이면요. 보통은 이제 4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민사는 이제 그냥 간단한 민사는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는 게 90% 이상입니다. 심리 불속행. 그러니까 판결문을 한 장도 안 적어주고요. 그대로 그냥 기각시켜보면 심리 안 한다. 판결문도 안 적어줘. 90% 이상 사건은 대법원의 인지값만 2배거든요. 1, 2심보다 대법원은 인지를 붙이잖아. 재판할 때. 인지값은 2배로 받아요. 근데 판결문 한 장도 안 써주고 그대로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건 이게 4개월 이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2개월 됐다는 거는 대법원에서도 엄청나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부에 있는데 소부, 대법원의 부가 4명씩 부가 3개 있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전원합의체인데 지금 부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공식적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긴 건 아니고 그냥 대법관,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럴 때는 그냥 보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법관 전원합의체 보고로 모든 대법관한테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부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해부될 수도 있습니다. 부에서 4명이 만장일치가 되면 끝나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해부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해부는 안 됐지만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쟁점이 뭐냐? 결국 이제 1심하고 2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산 분할 아닙니까? 위자료도 제가 본 거는 제일 많아요. 위자료가 20억이 나오는데요. 보통 남자가 바람 피우다가 걸리고 또는 폭행을 막 휘두르도 보통 3천만 원 최고 5천만 원 이래도 오거든요. 위자료가 아주 잘못해가 불륜했다 또는 상습 폭행을 한다 이래도 보통 3천에서 5천 나오는데, 최태원 회장이 불륜은 불륜 맞죠? 노소영 관장. 그러니까 근데 20억의 위자료, 이것도 제가 변호사 30년 다 돼가는데 이것도 처음 봅니다. 액수가. 그거는 또 본인들 재산 규모에 비하면 20억은 아무 돈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산 분할인데요. 이 분할이 1심에서는 이제 한 665억막에 분할해 주라는 건데, 2심에서는 이제 1조 3천억. 와, 최태원 회장이 돈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구속도 될 때 돈이 없어서 갑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큰아버지가 SK 했다가 동생 최종현 회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최태원이 물러받고 사촌은 또 SK 케미칼인가 디스커버리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원래는 최종근 큰아버지가 하고, 근데 폐암 일찍 돌아가시고 최종현 회장으로 왔는데, 그것도 또 암으로 일찍 돌아가 상속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이런 분들에게 기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몇십조 벌게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이 안 되죠. 옛날에는 이재용이나 정의선은 그게 아마 마지막 세대로 좀 상속 편법으로 요즘 철저하게 규제하니까 이제는 어려운데, 최태원 회장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준비나 세금 등이 그대로 폭탄을 맞는 거예요. 50% 상속 시에 경영권이 있으면 10% 가산, 60%. 그게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뭐 구속도 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하여튼 돈 얻기로 이게 유명하고, 지분도 아마 SK 지주사, SK만 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이게 계열사 지분은 거의 없죠. SK. 근데 하여튼 그래도 SK가 이제 그룹이 컸으니까, 계열사는 게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계열사가 제일 많은 게 SK. 2등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삼성이나 현대보다 많아요. 하여튼 문어발로 이게 뭐 확장은 많이 되고 SK가. 근데 이제 문제는 SK 주식인데, 문제는 이제 그 재산 분할 비율은 이게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율은요, 대부분 이게 요즘은 뭐 50대 50이 기본이고요. 50대 50. 뭐 아주 이게 잘못하면 뭐 45에서 55. 그 보통 이게 뭐 45에서 55 사이에서 비율이 정해지고요. 요즘 이게 5대5가 많아요. 오래 살면. 그러니까 이제 비율보다는 중요한 게 이거 분할 대상. 분할 대상은 이제 그 특유 재산이냐, 아니면 이게 그 공동 재산이냐. 특유 재산은 뭐다? 특유 재산은 이게 그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결혼하기 전부터 이게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죠. 근데 공동 재산은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들.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이혼했는데, 그게 뭐 그 여동생도 이혼했잖아. 이부진, 이서진. 그것도 이게 이무재, 이부진도 이게 뭐 이런 게 있잖아. 이혼. 이런 데서는 이게 그 삼성의 주식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게 그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받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분할 대상이 안 되니까 이재용이든 그 삼성과는 재산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분할해 준 게 그 얼마 안 되죠. 혼인 중에 늘어난 거는 게 몇백억 안 되니까. 근데 그 SK는 좀 특이한 거죠. SK는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이잖아. 노소영이가 노태우 대통령 딸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SK 주력이 그 핸드폰, SK텔레콤 핸드폰, 이게 그 옛날에 아마 거의 공기업 서울 이동통신인가 뭐 공기업 이게 그 인수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유공 이런 거의 국영기업, 공기업을 SK가 인수하면서 그룹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노태우 덕을 많이 본 거 아니냐. 이런 데 그 특이점이 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분할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는 이제 입증이 안 되잖아. 실제 그 SK텔레콤 인수할 때는 한참 이게 그 뒤이기 때문에 그게 노태우하고 이게 별 관계도 없어요. YS 때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게 그냥 이제 뭐 정상 참작으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인 돈이 들어간 거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게 300억 이게 핵심입니다. 야, 300억. 이게 그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SK그룹에 들어가서 그때 SK증권, 그때 태평양증권인가? 하여튼 그 인수하는 데 써있냐 안 써있냐. 300억이 실제 노태우 비자금이 들어갔냐 안 갔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 김옥숙, 노소영의 엄마가 노태우 부인이 김옥숙 여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어음이 그 메모하고 김옥숙 여사 메모하고 이제 그 봉투가 나왔는데, 거기에 성경 SK잖아. 성경하고 이게 그 50원짜리 약소금이 4장 있더라. 50억짜리. 그러면 200억이잖아. 그 원래는 이게 300억인데 2장은 SK 돌려주고 약소금이 4장이 있더라. 성경 300억. 그러면 이게 그 돈이 들어갔으니까 담보로 어머니게 받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는 300억이 노태우 비자금이 들어갔다. 그 증거는 뭐다? 어음이 있고 메모 김옥숙 여사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300억이 들어가서 그때 SK증권 지금 인수도 하고 SK 성장이 큰 기여를 했으니까 지금 가치로 이게 그 1조 3천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 측은 아니 이게 차용증이냐. 약소금이 있다 해서 이게 차용증이 아니지 않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SK 사돈 보고 야 내가 대통령 물러나면
좀 내 생계 좀 책임지죠. 내 묵고 살게 근데 생계를 책임지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이 엄을 준 거 아니냐. 실제 300억 받은 적이 없다. 그냥 노태우 태무에 그냥 생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엄을 준 거다. 이렇게 첫째 주장하고요. 또 이게 최태원 회장이 또 주장이 뭐냐면 이거 아니 그래 300이 들었다 한들 이게 불법 비자금 아니냐. 뇌물 아니냐 뇌물. 불법 돈 가지고 이게 300억을 주장해가지고 재산 분할해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 최태원 회장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게 그 300억 들어가냐 안 닿냐. 또 이게 들어가도 이게 그 불법 비자금인데 과연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1년 이상 고민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도 뭐 노소영 측에서 뭐 최태원이가 구속될 때 옥중 서신에 보면 이게 뭐 노소영한테 기업을 부탁하고 저기 편지가 있잖아. 이걸 이게 대법원에 또 최태원 회장이 그 옥중 서신도 노소영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이제 그 실제 또 새로운 증거를 이렇게 그 냈습니다. 최종현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이야기한 거 우리가 이게 자수성가가 노태우 도움 받은 게 전혀 없다. 뭐 이런 게 그 녹취록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녹취록도 최태원 회장이 내고 하여튼 대법원까지도 증거를 내고 있는데 참고로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증거는 못 내고 참고 자료입니다. 증거는 이게 고등법원 변론 종결할 때가 기판력의 시점이에요. 항상 모든 민사재판의 기판력은 고등법원의 그 변론 종결시입니다. 판결 선고시가 아니고 그때까지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게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기판력의 시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이게 진짜 전화배치로 해부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부에서 선고할지 일단 모든 대법관들은 그 의견 청취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판결이 나오면요. 우리나라에 이혼 사건이 많잖아요. 한 4쌍 중에 하나가 이혼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 이혼 사건에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제 예상은요. 제 예상은 이게 그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요. 거의 아마 그대로 기각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다.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파기환송된 데서 이게 액수가 확 줄까. 또 이게 그건 아니거든. 조금만 잘못해도 파기환송은 되니까. 아마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대부분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그 50% 이상은 파기환송이 되는데 파기환송도 이게 전면적으로 파기환송해서 600억만 주라. 이래 날까. 아니면 이게 뭐 워낙 복잡한 판결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오류가 있으니까 파기환송돼도 이게 크게 안 변하는 이런 게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많으니까 저희 구독자님들도 또 이 주위에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